트럼프 관세에 독일 농기계 가격 껑충. 미국의 고율 관세가 독일 기계설비 산업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업체 크로네는 대표 제품인 대형 옥수수 수확기 빅엑스 가격이 단숨에 50% 이상 치솟으면서 판매 위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빅엑스 한 대의 독일 내 가격은 약 50만 유로이지만 미국의 신규 관세가 적용되면 미국 현지 고객은 75만 유로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크로네의 베르나르트 크로네 대표는 이 가격대라면 미국 농가들이 새 기계 구입을 주저할 것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EU 제품에 15% 관세를, 철강 알루미늄에는 50%의 특별 관세를 부과했는데 문제는 독일 농기계가 주로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제작된다는 점입니다. 각 부품별 소재 비중을 계산해 제출해야 하는 까다로운 증빙 요건도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독일 기계설비산업협회는 미국은 EU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수출 시장인데 이번 조치로 사실상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경고했는데 특히 교체 부품에까지 고율 관세가 적용되면서 사후 서비스 시장마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으로 관세를 피하는 것도 90%가 직원 250명 미만 소규모 기업인 기계설비산업체로서는 해외 생산기지 투자는 비현실적이기만 합니다. 부의 불평등 논란, 스판, 상속세 개혁 논의 불지펴. 최대우 소속 옌스 스판 연방하원 원내대표가 한 토크쇼 발언을 통해 독일의 상속세 제도에 대한 논쟁을 촉발했습니다. 그는 이미 가진 사람은 계속 더 가지게 되는 구조라며 독일 내 심화되는 부의 불평등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이례적이었는데 여당 최대우는 전통적으로 상속세 개혁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페데, 녹색당, 좌파당은 즉각 개혁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환영했으며 반면 경제계와 보수 진영 내부에서는 기업 운영을 위협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최근 10년간을 살펴보면 1억 유로 이상 자산이 승계에 있어 463건 상속 증여됐고 그중 258건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2024년 상속 증여세 세수는 사상 최대치인 133억 유로를 기록, 전년 대비 12.3% 증가했으며 그중 85억 유로가 상속, 48억 유로가 증여에서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초부유층이 증여를 선호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증여는 10년마다 세금 공제 한도를 반복 활용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막대한 세금 회피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부의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통합과도 직결되고 있는데 최근 한 백만장자 상속인 슈테판이 브레머는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은 특권층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부유층에 대한 과세 확대가 필요하다며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이번 논쟁이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불평등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업 유지, 고용 안정, 조세 정의라는 세 가지 균형점을 어떻게 찾을지가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독일 UN 혁신지수 톱10에서 밀려나. 독일이 UN 산하 세계지식재산권 기구의 글로벌 혁신지수에서 11위로 밀려나며 10위권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2023년 8위, 2024년 9위에 이어 세 번째 연속 하락세입니다. 대신 중국이 사상 처음으로 10위권에 진입하며 독일을 제쳤습니다. 올해 지수에서는 스위스가 2011년 이후 1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스웨덴과 미국이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독일보다 앞선 국가는 한국, 싱가포르, 영국, 핀란드, 네덜란드, 덴마크 등입니다. WIPO는 혁신력을 측정하기 위해 경제 규제, 통신 인프라, 교육 기회, 첨단 무역, 과학기술 투자, 글로벌 브랜드 등 약 80개 지표를 활용해 이번 순위를 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렌탕 WIPO 사무총장은 독일의 순위 하락에 대해 연간 소폭의 변동은 큰 의미가 없다며 독일은 여전히 세계적인 혁신 강국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그는 산업 기반의 강점을 디지털 분야로 확장하는 것이 독일의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WIPO가 집계한 혁신 클러스터 수에서도 중국은 24곳으로 1위, 미국이 22곳으로 뒤를 이었으며 독일은 7곳으로 3위를 유지했습니다. 상위 100개 클러스터에는 미넨 27위, 베를린 30위, 쾰른 43위 포함됐습니다. 독일 40개 도시 음식물 쓰레기통 단속 강화. 독일 내 약 40개 도시에서 향후 4주간 음식물 쓰레기통 바이오톤 단속이 강화됩니다. 플라스틱이나 기타 불순물이 일정량 이상 섞인 쓰레기통은 수거되지 않는데 이번 4주 캠페인에 참여해 쓰레기 수거 직원들은 쓰레기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시 빨간색 카드나 스티커를 부착합니다. 불순물 허용 한도는 전체 무게 대비 플라스틱 1%, 총 불순물 3%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처리되지 않은 음식물 쓰레기는 나중에 일반 쓰레기 잔재물로 처리되며 최대 40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에는 쓰레기차 부착 센서도 활용되는데 쓰레기통이 수거용 리프트에 올라갈 때 센서가 내부를 스캔해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수거하지 않고 다시 도로에 내려놓는 형식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직원이 직접 확인하며 생분해성 비닐도 단속 대상입니다. 비닐 대신 신문지, 종이봉투 또는 포장 없는 유기성 폐기물만 넣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바이오가스 생산과 퇴비화에 활용되는데 플라스틱이 섞이며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에네르베 지방선거 최대호 1위, 에스페데 2위, 아에프데 사상 최고 성적 3위.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지방선거에서 기민당이 다시금 최다 득표 정당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최대 이목은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에 쏠렸는데 아에프데는 2020년 지방선거보다 3배 가까운 득표율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성적을 거뒀습니다. 주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잠정 결과에 따르면 최대우는 33.3%를 얻어 2020년 34.3%에 비해 소폭 하락했으나 1위를 유지했습니다. SPD는 22.1%로 2020년 24.3%보다 줄었으며 AFD는 14.5%를 기록해 5년 전후 1%의 3배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녹색당은 20%에서 13.5%로 크게 하락했다. 이외에도 좌파당 5.6%가 자민당 3.7%의 뒤를 이었습니다. 투표율은 56.8%로 2020년 51.9%보다 상승했습니다. 에네르베 전역에서는 지방의회와 함께 시장군수 선거도 치러졌는데 쾰른, 디셀도르프, 본, 도르트문트, 에센 등 주요 대도시에서는 오는 9월 28일 결선 투표가 열립니다. 한편 루르 지역 도시겔젠키르엔, 디스부르크, 하겐에서는 아에프데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는데 특히 겔젠키르엔에서는 아에프데 득표율이 약 30%에 달하며 에스페데와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핸드리크 베스트 에네르베 주총리와 사라 필립 에스페데 주당 의장은 민주정당 후보와 아에프데 후보가 결선에서 맞붙을 경우 민주정당끼리 상호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치학자들은 에스페데가 여전히 유권자층 재정립에 실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크리스티나 바이센바흐 교수 디스부르크 에센데는 에스페데가 다시 노동자 정당으로 복귀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습니다. 총 1370만 명의 유권자가 참여한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56.8%로 2020년 51.9%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이는 199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최대호는 1999년 이후 에네르베 지방선거에서 꾸준히 최다 득표 정당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